민주당의 대다수 초선들이 정청래 대표의 뒤통수를 친 진짜 이유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지금 와서 복귀해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유박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1인 한 표제를 결사반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의중이었던 합당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뿌리이자 지지자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검사 입장의 대변인 같은 모습을 보여왔죠. 당연한 것을 추진하고 상식적인 길을 가는데 왜 그들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가로막았을까?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당원들의 명령에 항명했을까? 저는 그동안 이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아마 깨어있는 많은 민주당원 지지자분들도 이 기괴한 공통점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시민 작가의 ACB 이론이 나오면서 이들의 정체가 비로소 저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왜 집단으로 성명을 내며 당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청래 대표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게 공격했는지 그 추악한 속사정에 대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들 만나보면 정청래 당대표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수는 정청래 대표를 좀 싫어합니다. 근데 당원들을 좋아해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도 해봤지만 당 지지층에서 71%가 긍정적으로 직무수행 평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의원들이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최근에 1인 1표제가 어렵게 통과됐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왜 엄청난 거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당원들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1인 1표제 통과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맞아요. 한 두 번 시도했잖아요. 했어요. 근데 어렵게 하다가 1대 20. 20으로. 1대 20으로 타협을 봤어. 결국은 타협을 봐서 절충적으로 했어요. 그거를 완수한 게 1인 1표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완수한 게 정청래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이걸 했어. 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는 줄 아세요? 이게 당장 지방선거 지금 치르잖아요. 그러면 서울로 치면 구의원, 지방으로 하면 뭐 군의원 있잖아요. 군 단위. 그러면 그게 기초의원이잖아요. 기초의원들 비례대표를 선출하거든요. 각 구의원, 예를 들면 구로구면 비례대표를 한 명 선출해요. 그러면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보통 점찍습니다. 맞아요. 말 잘 듣는 사람 네. 한 명을 비례대표로 한 명을 내리 꽂아요. 상무위원이라고 있어요. 지역의 상무위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자기 국회의원들이 상무위원을 위촉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간접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이 내리찍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비례대표로 선출을 해줘요. 구의원을 비례대표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권리당원 투표로 50%를 뽑고 상무위원 50%로 해서 이제 권리당원이 50% 선출하니까 누가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 그리고 시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도 이제는 권리당원 투표로 100%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도당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과거처럼. 권리당원들이 100% 선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권한을 내려버린 거야. 이걸 정청래 당대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 현역 의원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다 내려버렸는데. 이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옛날만큼 이제 구의원, 시의원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정청래 당대표가 1인 1표제 막 이런 걸 해버리니까 옛날처럼 구의원, 시의원들이 말을 잘 안 들어 현역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얼마나 싫겠냐고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 나중에 재선하려면 말 잘 들어야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다 경쟁하는 구도로 다 바꿔놓은 거야. 서로 간에 각자가 뛰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당원들이 원하는 바잖아요. 정당 혁신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 민주당에서 공천관리위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공관위원도 여러 번 했는데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전 구태적인 정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위원장들이 다 정해갖고 옵니다. 구의원 누구, 시의원 누구 여기 가, 맞아요. 1번 가, 2번 가두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도 했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공관위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의 의중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그 말을 다 들어줘요. 근데 지금 같은 1인 1표제가 돼서 권리당원의 그 권한이 높아지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 지역위원장 입김이 이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본인의 권한이 내려놔지는 거니까. 박시영 대표의 분석과 유시민 작가의 ACB 이론을 결합해보면 이 사태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천 장사와 줄 세우기 권력을 빼앗긴 기득권의 단말마. 왜 현역 의원들이, 특히 이제 막 배지를 단 초선들이 정청래를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도 정청래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파다합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단순히 스타일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정청래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지방의원 내리꽂기 특권을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방식은 국회의원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구의원, 시의원 비례대표로 점을 찍으면 그대로 게임 끝이었습니다. 상무위원회라는 간접 선거 기구를 통해 요식행위만 거치면 바로 자기 사람이 배지를 달았죠. 이러면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사병이 됩니다. 하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1인 한 표제를 밀어붙여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를 무려 50에서 100%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아무리 내리꽂고 싶어도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선 공천 장사를 할 미천이 사라진 것이고 지역구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지방의원들을 부리던 갑질의 도구가 사라진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정청래라는 개혁의 칼날이 도려내버리니 그들에게 정청래는 동지가 아니라 내 밥그릇 깨뜨린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이죠. 세상사 모든 트러블의 90%는 돈 문제라고 하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권은 곧 권력이고 권력은 곧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집니다.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도 그 자리에 앉아 밑에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을 텐데 정청래가 판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실력 없으면 당원들한테 선택 못 받는다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버리니 실력보다 줄 대기에 능한 비이익 기생형들이 발작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아마 많은 민주당원들이 기억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추미애 국회의장 낙선 작전, 그리고 지금 정청래를 향한 좌표 찍기. 이 모든 사건의 기저에는 당원에게 권력을 주지 않겠다는 기득권 의원들의 집단적 저항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유시민 작가의 분류법을 대입해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A. 이상주의자와 C. 실용주의자는 정청래처럼 당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실질적인 혁신, 1인 한 표제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이익 기생형 집단은 민주당의 간판, 이재명 대통령은 이용하지만 정작 민주당의 주인, 당원이 권력을 갖는 건 혐오합니다. 그들은 정청래를 반명으로 몰아세우거나 독불장군 프레임을 씌우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당원들의 권력을 가로채려는 도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것뿐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개혁적인 정치인들은 늘 외롭습니다. 개혁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동료 의원들의 밥그릇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파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구조가 완성되죠. 지금까지 이재명이 그랬고 추미애가 그랬으며 지금 정청래가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당원권 강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 시절 기초를 닦았고 이재명 대표가 온갖 풍파를 맞으며 키워냈으며 마침내 정청래라는 집념의 정치인이 1인 한 표제라는 결실로 완성해낸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청래와 당원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초선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자리는 당원들이 민주당 내부의 수박이라 불리는 기득권 세력들을 피눈물 나게 쳐내서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왜 그들이 수박으로 규정됐을까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개돼지 취급하고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권력을 나누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1인 한 표제를 반대하며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청래를 공격한다? 이것은 자신을 뽑아준 주인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일부 세력은 친노, 친문, 친명을 갈라치며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다릅니다. 우리는 친노무현이면서 친이해찬이고 친문재인이면서 동시에 친이재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1년차 국정 지지도가 83%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 중에 친문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 모든 역사도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부정하며 현재의 이익에만 기생하려는 유박 세력은 민주당의 역사적 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뜨내기들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바라본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행보는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는 당원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실천해왔습니다. 스타일이 거칠다느니 곁을 안 준다느니 하는 동료 의원들의 불평은 오히려 그가 의원들끼리의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정청래가 개파 정치를 안 해서 우스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정청래에게는 당원이라는 무적의 개파가 있습니다. 1인 한 표 직접민주주의 정당 시대에서 당원을 자신의 유일한 개파로 둔 정치인이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번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고 거침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힘, 초선들의 집단 린치와 뉴박 세력의 비열한 공세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진짜 당원들이 내 뒤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지금 뉴박 세력과 기생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정청래의 연임입니다. 비형이익주의자 정치인들이 아직도 정청래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한줌 세력이 정청래를 향해 좌표를 찍고 테러를 하며 발작하는 이유. 이 모든 게 결국 정청래라는 개혁의 아이콘이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다시 한번 전면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유시민 작가의 ACB 이론을 갈라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비명을 지르는 건 자신들이 암세포처럼 도련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공포의 외마디 비명일 뿐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씨를 뿌리고 이재명 대표가 키워낸 민주당의 당원 주권 시대를 정청래가 대표의 연임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저는 기생충들이 민주당이라는 나무를 좀먹지 못하게 정청래라는 강력한 살충제를 다시 한번 뿌려야 진정한 민주당이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조금이나마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진실의 확산에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